안녕하십니까. H&H 로열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 변호사 김보영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호주 생활법률 코너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각 사안별로 적용되는 법규나 어워드가 다 다를 수 있고 계약 내용은 정말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상담을 받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먼저 권해드리겠습니다. 본 방송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방송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어떠한 책임도 일절 없음을 미리 고지드립니다. 먼저 호주의 취업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취업 형태로는 풀타임, 파트타임, 그리고 캐주얼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근로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접하시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건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타임, 파트타임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근무 시간입니다. 주당 근무 시간이 38시간, 즉 38시간 이상이 되면 풀타임, 그 미만이 되면 파트타임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파트타임과 캐주얼을 분류하는 것은 근로의 규칙성입니다. 먼저 풀타임과 파트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풀타임과 파트타임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연차 수당이라든가 공휴일 그리고 기본적인 병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캐주얼 근로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주얼 근로자들은 이런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25%의 추가 캐주얼 로딩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그런 불이익 혹은 병가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 등을 캐주얼 로딩으로 대신 이제 커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규정들은 각 어워드라든지 법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관련된 어워드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라고요. 이 어워드라고 하는 것은 페어워크 옴부즈맨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로자의 기본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근로기준법처럼 호주에도 National Employment Standard라고 하는 NES라고 하는 국가 고용 기준이 있습니다. 이 고용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대 권리가 있는데요. 주당 최대 근로시간, 그리고 탄력 근로, 출산 휴가 및 관련 권리, 그리고 연차 휴가, 돌봄 휴가, 내가 아플 때 받는 병가, 그리고 혹은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정폭력 관련 휴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지역 봉사 휴가, 그리고 장기 근속 휴가, 또 법정 공휴일, 근로관계 종료 통보 및 정리 해고, 그리고 페어워크 정보 고지 등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10대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그 모든 내용을 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엔 너무 방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근로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임금일 텐데요. 호주에서는 보통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최저임금도 일반적으로 이때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때 전 호주 전역에 적용이 되는 국가 최저임금도 있지만 각 산업별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0년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 최저임금은 시간당 19불 84센트입니다. 그리고 주 기준으로 했을 때는 753불 80센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산업별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모두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클래크 어워드라고 해서 일반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시간당 20불 73센트, 그리고 리테일 인더스트리와 패스트푸드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유통업이라든가 그런 소매업에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패스트푸드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21불 41센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본인이 근무하거나 근무하고자 하는 그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어워드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로 법정 근무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8시간이 파트타임과 풀타임에 맞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준은 또한 초과 근무 수당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3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는 초과 수당을 받거나 혹은 그 시간을 연차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근무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에 적용되는 어워드 같이 참고하셔서 이 분야에서 본인이 얼마 동안 근무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야간 근로나 수당을 얼마 정도 받으실 수 있는지도 아울러서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주의 공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휴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호주는 독특하게도 각 주마다 공휴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휴일도 있는 반면에 각 주마다 고유하게 갖고 있는 공휴일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그 지역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임시로 파견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빅토리아주에서 뉴사우스웨일즈주로 파견을 받아서 잠깐 임시적으로 근무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빅토리아주의 공휴일을 적용을 받으시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에 본인이 일하는 일자에 그런 공휴일이 끼어 있다. 근데 그날 내가 근무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받으셔야 되는 시간당 최소 그 수당은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여기에 추가로 수당을 받으시거나 혹은 연차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경우에 본인이 근무하는 일자에 법정 공휴일이 끼어 있어서 그날 근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에도 본인이 원래 받기로 한 급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받으셔야 되는, 본래 근무해야 되는 그 일정에 공휴일이 끼어 있는데 그날 쉬게 된다 해서 무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급이 인정받기 때문에 이 부분 다 유의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 기간에 내가 추가 수당을 받던 게 있다라고 해도 이 부분은 받으실 수가 없고, 원래 받으시던 기본적인 급여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캐주얼 근로자의 경우에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캐주얼 근로자는 본인이 일한 날, 일한 시간만큼만 근로 수당을 받기 때문에 캐주얼 근로자는 공휴일이라고 해서 유급이 인정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의 추가 캐주얼 로딩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각 산업별로, 어워드별로 조금씩 다르니까요.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호주의 연차 휴가 및 병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일하는 것만큼 잘 쉬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캐주얼 근무자를 제외한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근로자는 이제 본인이 일한 기간에 비례해서 1년에 평균 4주간의 연차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애뉴얼 리브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수습 기간에 있는 근로자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 연차 휴가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서 이거를 시간 단위로 쓸 수도 있고, 일 단위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회사에서는 주 단위로만 써라, 1주, 2주씩 써라, 이렇게 그거는 계약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는 다음 해로 2월이 되게 됩니다. 또 이 외에 유급 병가라고 해서 아플 때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유급 병가 휴가, sickleave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픈 게 아니고 내가 돌보고 있는 가족이라든가 나랑 같이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이 아플 경우에도 carers leave라고 해서 돌봄 휴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캐주얼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풀타임, 파트타임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주가 요청하는 경우엔 이거에 대해서 증빙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 다녀오시면 해당 진단서라든가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병가는 아까 제가 애뉴얼 리브는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 내용에 따라서 병가나 케어러스 리브는 일 단위로 쓰도록 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녀 일수는 다음 해로 2월이 됩니다. 해고나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어려워져서 정리해고가 일어나는 일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든 중요한 것은 사전 통지하고 남아있는 임금을 잘 지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고에 관한 사전 통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근로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NES상 근속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그리고 1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에는 2주일 전에, 그리고 3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에는 3주 전에, 그리고 5년 초과인 경우에는 적어도 4주 전에는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45세 이상 근로자이면서 2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기간에 추가로 일주일이 더 붙습니다. 고용계약서에
이거와 조금 다르게 물론 사전 통지 기간을 설정할 수는 있는데요. 적어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기간보다 짧게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본인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에는 통보기간이 보통 사직 의사를 밝힌 날의 다음 날부터 고용을 마지막으로 근로를 마지막으로 한 날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간은 보통 고용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고용계약서가 아예 없거나 고용계약서 이런 내용이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NES의 기준을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캐주얼 근무자이거나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만 근로를 하기로 사전적으로 특수하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통지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또 심각한 위법 행위로 직장을 떠나야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절도를 했다거나 폭행을 했다거나 이런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이런 사전 통지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일주일, 그러니까 7일 이내에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그동안 지급돼야 되는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미지급되어 있던 수당이라든가 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수당 등이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때는 사용하지 않은 병가나 돌봄 휴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고용 관련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다 문의를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느끼시거나 내가 차별 대우를 받았다 혹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Fair Work Commission, 즉 FWC에다가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그 일이 발생한 날로부터 21일 안에, 즉 3주 안에 반드시 문의하고 청구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부당임금 사례 혹은 공휴일이나 근로시간 관련해서 혹은 기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끼실 경우에는 Fair Work Ombudsman FWO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